이번 시간의 주제는 내 수입이죠, 수입. 내 월급을 가지고 스와트 분석으로, 즉 전략입니다, 전략. 인생 전략이죠. 스와트 분석으로 한번 재무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강점 요인과 기회 요인이 합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위에 보이죠? 그게 바로 내부 환경입니다. 내부 환경. 나와 내 가족의 강점 요소들을 많이 써주세요. 약점 요소도 있으시면 쓰세요. 그 다음 왼쪽 편 보십시오. 왼쪽 편에 보면 나의 외부의 기회 요인, 그것도 한 3개 내지 5개 써주시고요. 위험 요인 3개 내지 5개 정도 써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왼쪽 편의 기회와 위협은 재료입니다, 재료. 요리를 하기 위한 재료가 이미 다 깔렸죠?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스와트 분석, 즉 전략을 짜기 위한 스와트 분석은 재료를 가지고 같이 지지고 볶고 하는 요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강점 S하고 왼쪽에 기회 O가 만나는 SO 전략, 바로 스트렝스와 오포튜니티가 만나서 SO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 다음 오른쪽은요, 약점이 W니까 W랑 O가 만나는 WO 전략. 그 다음 밑에 왼쪽 보시면 강점과 위협이 만나니까 위협은 T, 트리트의 T입니다. ST. 그 다음에 약점과 위협이 만나는 건 WT. 그래서 4칸이 생깁니다. 그래서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 즉 스와트 분석은 4개의 전략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SO, 기회와 강점이 만나는 전략 파트만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회를 타고 강점을 살리는 전략의 사례를 알아보면 더 좋겠죠? 우선 내 인생 전략을 내 인생 재무 설계 측면에서 만들기 이전에 진짜 그렇게 기회와 강점을 활용한 사례 한 2-3가지 알아보면 이해가 더 잘 되시고 그걸 활용해서 내 미래의 업무와 미래의 재테크 전략을 짜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 제가 말씀드릴 게 바로 크록스 신발에 들어가는 지비츠 사례입니다. 지비츠. 크록스와 지비츠 혹시 아십니까? 크록스 신발이 판매되고 있어요. 크록스가요, 미국에서 2002년도에 미국 콜로라도에서 처음 등장한 신발 회사입니다. 알다시피 그 발포성 수지로 만든 그 고무신 같은 건데 예쁜 고무신이죠? 근데 이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잖아. 구멍도 뚫려 있고 그게 액세서리가 하나 정도가 딱 뭐 헬로키티 인형 같은 게 딱 매달려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요거 꼬마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요 크록스 신발 한 3켤레, 4켤레씩 있고요. 실제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집에서는 화장실에 요 크록스 신발 갖다 놓으면 참 좋대요. 왜냐면 이게 물에 잘 안 미끄러지는 불포성 뭐 그런 그 수지로 만든 신발이기 때문에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요게 2002년도에 창업한 미국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는 2007년도에 들어왔어요. 자, 이게 참 가볍고 편안하고 잘 안 밀리기 때문에 참 좋은 신발인데 꼬마들이, 초등학생 꼬마들이 이거 한 2-3켤레 신고 다니거든요. 자, 요 크록스 신발을 미국의 어느 시골에 어느 아줌마, 즉 쉐리 슈멜즈라는 아줌마가, 쉐리 슈멜즈?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독일계 이름이 느껴지죠? 쉐리 슈멜즈 아줌마가 애가 셋이야. 장난꾸러기 아들, 딸 셋을 키우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 크록스 신발 신고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거기 하나 매달려 있는 그 헬로키티 달려있는 게 똑 떨어진 겁니다. 그 예쁘게 달려있던 게 딱 떨어지니까 구멍이 뻥뻥뻥 좀 섭섭하죠? 쉐리 슈멜즈 아줌마가 우리 아이 그 신발에 구멍이 다 그냥 떨어졌네. 그래서 요거 액세서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뿌로치 떨어진 거, 머리핀 떨어진 거, 아니면은 그 나비 인형으로 나비 그 매듭을 해갖고 그 구멍에다가 딱 매듭을 매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그거 어디 샀니? 이거 산 게 아니라 니네 엄마가 해준 거야? 니네 엄마가 머리핀 뿌로치 떨어진 거에다가 똑딱똑딱 하는 그 클립을 붙여갖고 이게 매단 거구나. 요거 그 실로 나비 같이 이렇게 리본을 잘 묶었구나. 그러면서 이 꼬마가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막 때려 쓰는 겁니다. 엄마, 나도 저 쉐리 슈멜즈 아줌마처럼 이거 크록스 신발 예쁘게 좀 꾸며줘.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의 성화 때문에 쉐리 슈멜즈 아줌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쉐리 슈멜즈 아주머니 예쁘게 그거 만드셨다면서요. 그 크록스에 다는 그 액세서리 만들어갖고 우리한테 좀 파실래? 그런 전화가 자꾸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쉐리 슈멜즈 아줌마가요. 이거 돈 되네? 이거 비즈니스 되겠네? 그런 생각을 딱 가지면서 지하에 차고, 지하에 공구함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예 그냥 작업장으로 꾸밉니다. 지하의 작업장에다가 이 액세서리 만드는, 즉 크록스 신발에 구멍 뻥 뚫린 데다가 딱딱 끼는, 뗐다 붙였다 하는 클립형 액세서리를 만드는 그런 제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사까지 하나 만들어야죠. 회사 이름은 그 당시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영화 아세요? 거기서 그 셀리가 쫑알쫑알쫑알도 하죠. 그랬더니 해리가 넌 참 종달새처럼 지저귀는구나, 시끄럽구나. 그때 종달새가 영어로 지비치입니다. 그때 그 영화가 대박 히트 쳤거든. 그러니까 이 쉐리 슈멜즈 아줌마가 그 영화 보고 종달새, 셀리가 쫑알쫑알대는 그 지비치라는 그 단어를 듣고 회사 이름을 지비치로 줘야지 해서 지비치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창업한 겁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그냥 그 집에 지하실에서 만들어갖고요. 판매는 어떻게 하냐고요? 학교에서 애들이 원하면 애들한테 팔기도 하고, 그 다음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몰, 즉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배송만, 즉 대리점이나 소매점에서 판매 안 하고 그냥 인터넷 쇼핑몰로, 그리고 아이들 통해서 이렇게 그냥 그 지역에서만 이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게 언제? 2005년. 2005년에 그 아이디어 내갖고 지비치를 설립하면서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재밌는 게 크록스 신발은 하나만 사지만 지비치 액세서리는 3개, 5개, 10개, 20개. 이건 계절마다 나오잖아. 즉 계절마다 거기에 다는 액세서리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할로윈 파티 때는 할로윈용 지비츠,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용 지비츠.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생일 선물 때 크록스 신발은 있으니까 지비치로 막 선물 주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누가 제일 배가 아플 것 같습니까? 제주는 곰이 부르는데 왕서방이 돈 벌죠? 즉 크록스가 신발 판매했지만 진짜 돈 버는 건 크록스가 아니라 지비치가 돈 버는 거야. 왜? 신발은 하나지만 지비치는 20개, 30개, 40개 막 나가거든. 그러니까 1년 있다가, 즉 창업이 2005년도에 지비치 설립했잖아요. 2006년도에 누가 옵니다. 예, 바로 크록스 본사 회장님이 지비치 사장님인 쉐리 슈멜즈 아줌마한테 찾아옵니다. 니네 만든 지비치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M&A를 권유해요. 자, 여러분, 지비치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이 지비치, 이거 큰 회사 아닙니다. 그냥 액세서리용 판매, 그것도 인터넷 쇼핑몰로 판매하는 조그만 그룹 회사인데 얼마 주고 팔았을까요? 예, $10,000,000. $10,000,000만 얼마니까 110억. 예? 현재 환율로 110억. 110억. 그런데 어떻게 인수했는지 아세요? 110억에 인수했고, 넘겼고, 그 다음에 넘겼지만, 즉, 크록스의 자회사로 지비치가 들어간 거죠. 그 지비치의 사장은 남편이 하래. 그리고 연구개발 담당 상무는 와이프가 하래. 즉, 부부가 계속 이 지비치 사업본부의 사장하고 상무를 같이 맞아서 연봉도 세게 받기로. 그리고 또 추가로 이런 계획까지 한대요. 5년 내로 이 지비치 사업본부의 매출액을 2배로 올리면 추가로, 연봉 말고요, 추가로 $10,000,000 떠줄게.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톡옵션을. 그래서 5년 후에 더블로 올렸죠. 그래서 $10,000,000 더 벌었어요. 대박 아닙니까? 순수익 $20,000,000, 또 계속 연봉 받고, 즉 남편하고 와이프가 연봉 받고. 그래서 사진을 보면요, 초창기 때 쉐리 슈멜즈 와이프랑 남편 보면 시골 티켓, 애들도 아주 시골 아이들이야. 근데 최근 모습 보면요, 부티나 우아해. 아주 사장님, 상무님답고 아주 멋있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크록스 홈페이지에 가면 그 안에 지비츠
판매하는 그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요새는 재미있는 지비츠 많이 나와요. 3D 지비츠.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뭐 여름 크리스마스용 지비츠, 그 다음에 여름용 크리스마스용, 그 다음 할로윈 파티용, 이래서 액세서리로 많이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 지비츠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정리한다면, 자, 지비츠의 아줌마죠. 셰리 슈멜즈 아줌마의 강점이 뭡니까? 강점? 세 자녀가 있다는 거. 초등학교 재학 중인 세 자녀가 있다는 게 강점이었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강점. 호기심이 있었죠. 아이의 빈 구멍을 메꾸고 싶은 그 엄마의 호기심과 자녀의 관심사를 공유한 게 두 번째죠. 이게 바로 아는 분야잖아요. 아는 분야로. 아는 분야 창업이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그게 강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 자녀가 있다는 거, 초등학생. 두 번째는 아이들과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호기심. 그 다음 기회는 뭐였습니까? 크록스 신발이 떴다는 거. 크록스의 지비츠는 묻어가는 거죠. 또 인터넷을 통한 판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디어 특허. 아이디어 특허내니까 크록스 회장님이 지비츠 아줌마한테 찾아와서 M&A를 권유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강점 그리고 기회를 살린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강점과 기회를 살린 두 번째 사례를 알아볼까요? 혹시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요새 젊은 세대분들이 유튜브 매니아들이 엄청 많으시답니다. 블로그 안 봐. 블로그는 텍스트잖아요. 이젠 텍스트 안 봅니다. 텍스트에서 뭐로 갔죠? 사진. 사진이 바로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 이젠 사진 다음엔 뭐로 갈까요? 동영상으로 갑니다. 동영상은 역시 유튜브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대, 20대 분들은 유튜브 매니아들이 엄청 많고요. 유튜브가 없으면 자기는 못 살겠대. 그래서 유튜브 매니아들이 엄청 많은데 유튜브에서 혹시 여러분 들어가서 뭐 보십니까? 특히 지금 이 이러닝 들으시는 분 중에 40대, 50대 분들께 여쭤볼게요. 혹시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40대, 50대 분들 중에 유튜브에서 어떤 콘텐츠 많이 보시나요? 혹시 빨강 도깨비라는 아이디 알고 계십니까? 빨강 도깨비 치면 영화에 대한 콘텐츠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빨강 도깨비 누가 올린지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빨강 도깨비의 주인공은 바로 김학 씨입니다. 지금 나이 42세입니다. 이분이 30대에 직장인으로서 건설회사, 중견건설회사에 다녔던 분인데요. 이분이 해외 쪽, 사우디 같은 해외 쪽에서 해외 영업 담당이기 때문에 11년간 해외로 많이 나가서 영업을 하셨대요. 자, 사우디나 이쪽 중동 쪽은 술을 잘 못 드시잖아요. 그리고 뭐 주색 잡기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또 원래 또 검소하신 분이기 때문에 취미 생활이 뭐 있는지 아세요? 동영상 영화 보고 그 동영상 내용을 그 영화에 대한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그게 취미 생활이었답니다. 즉 그분은 영화 매니아예요. 영화 보는 게 취미야. 근데 이 영화도요. 하이 클래스 영화 아닙니다. 뭐 예술 영화 말고요. 그 로레벨 영화 있죠? 로레벨. 어벤져스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 이런 거 있죠? 뭐 검술 영화 베스 세븐 이런 거 있죠? 뭐 총싸움 뭐 맛있는 거 베스 세븐 이런 것들 그런 거 좀 재미있는 거 아주 단맛이 나는 영화들 그런 영화 매니아 분이신데요. 이분이 직장 다니시면서 즉 건설회사에 다니시면서 어차피 해외 영업하니까 해외에서 저녁 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글을 막 올렸는데 그 블로그에 글 올려봤자 사람들이 말 안 보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2015년 4월에 어벤져스 중에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라는 그런 영화가 나올 때 있어요. 근데 에이지 오브 울트론 나오기 전에 어벤져스 시리즈 있었거든요. 어벤져스 과거 거 시리즈를 정리요약해서 최근에 나온 에이지 오브 울트론 보기 전에 요런 거 읽고 가면 참 재밌을 거야 하는 글을 올렸는데 블로그에 있는 글이니까 잘 안 보는 거야. 근데 안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김학 씨가요. A4 용지 10장 분량으로 글을 올린 거야. 근데 글을 올리니까 그 안 봐. 그 소설 같은 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김학 대표가 유튜브라는 게 있구나. 이 유튜브는 동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그 어벤져스 영화를 그 어둠의 통로, 토렌토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아마 받았겠죠, 그죠? 정식으로 돈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동영상 가지고 편집을 한 거야. 한 1분, 30초, 1분에서 딱딱 해갖고 그걸 5분 내지 8분짜리로 동영상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분 목소리가 좀 구수하거든요. 구수한 자기 얘기를 막 집어넣어갖고 그 15분짜리, 10분짜리 동영상 편집을 한 다음에 그걸 유튜브에 올렸더니 야, 이건 손님들이 많이 보시네. 블로그에 A4 용지 10장 분량의 텍스트는 썰렁해. 근데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15분짜리는 엄청나게 많이 보시는 겁니다. 하루 조회수가요. 1000회, 2000회씩 클릭이 막 올라가다가 10만 뷰가 막 돌파하는 거야. 그 동영상 하나가 하루에 1000회, 2000회씩 올라가서 누적된 게 이젠 막 점점점 올라가고 10만 뷰. 이야, 이게 동영상 조회수가 많으면요. 그 유튜브에 앞에나 뒤에 광고 있는 거 아세요? 그 광고를 중간에 보다가 생략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 15초짜리, 30초짜리 광고를 다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통장에, 누구 통장? 김학 대표 통장에 돈을 넣어줘요. 돈을 넣어줘. 돈. 공짜로. 달러로. 이 재밌잖아요? 이게 뭐냐면 광고를 한 그 기업체에서 광고를 주면요. 유튜브가 45% 떼가. 그리고 나한테 그 동영상 콘텐츠 올린 나한테 55% 준대. 사실 이거 유튜브가요. 되게 잘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60% 떼가거든? 나한테 40%밖에 안 주는데 참 유튜브가 참 좋은 회사입니다. 45% 떼가고 나한테 65% 주겠대. 55%. 45, 55.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게 통장에 막 쌓이는 거야. 그래서 달러가 막 들어온대. 근데 그 김학 대표가요. 저 건설회사 다니면서 평일날 저녁 때 주말에 이 동영상 올린 게 조회수가 많다 보니까 통장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 막 들어오는 거야. 이거 돈 되는데? 물론 지금 받는 월급보단 작지만 이게 점점점 내가 영화 콘텐츠 많이 올리면 이게 점점점 많아지겠구나. 그걸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좋아. 내가 3년만 더 투자하면 지금 받는 연봉 이상의 돈은 벌 수 있겠구나 해서 중견 건설회사를 떠납니다. 즉 40세 때 떠나요. 2015년 7월에 사표를 딱 던지고 3년 어차피 3년은 버틸 돈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 퇴직금 받은 것까지 해서 와이프한테 설득해서요. 3년 반 참아줘. 내가 3년 후에는 지금 받는 연봉 이상의 돈을 이 유튜브에서 벌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3년 버틸 자금으로 창업을 했답니다. 여러분 재무계획 보세요. 재무계획. 3년 버틸 퇴직금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아직 3년이 안 된 한 1.5년 때 거의 이제 플러스가 내가 받는 연봉 이상의 플러스가 슬슬 되면서 흑자 인생을 지금 달성하고 있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은 회사 출근 안 하고 자기 집에서 동영상 편집하고요. 일주일에 하나 내지 2개 정도 동영상 만들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을 자기 작업실처럼 꾸민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거 검색하시면 다 보입니다. 이분이 예전엔 블로그에서만 놀다가 이제 블로그가 아니라 유튜브에서만. 그래서 이분 그 유튜브에 가서 빨강 도깨비 그 캐릭터도 만들었죠. 로고. 빨강 도깨비 로고. 그 삼지창 로고. 참 재밌게 만들었어. 빨강 도깨비. 아이디도 참 재밌게 졌죠. 빨강 도깨비 하니까 꼭 옛날 빨강 내복이 생각나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지금은 콘텐츠 제작자로 집에서 작업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4일 내지 한 4일, 5일 그것도 그냥 한 10시 출근, 5시 퇴근하고요. 금, 토, 일은 놀면서 영화도 보고 가족과 함께. 왜? 이분이 하는 일이 영화 편집이니까 영화로 콘텐츠 계속 보면서 인생이 참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열심히 해서 부자로 살고 있는데 이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올리는 동영상을 누가 보게끔 만드는 줄 아세요? 유튜브에 원래 고객이 10대, 20대 아닙니까? 근데 유튜브를 봤더니 자기하고 똑같은 40대, 50대용 콘텐츠가 없더래. 그래서 이분은 영화 편집할 때 40대, 50대를 위한
타켓으로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빨강 도깨비 김학 대표의 기회는 뭐였어요? SNS. 그 중에 유튜브. 두 번째는 여러분 유튜브가요 45%, 55% 그래서 수익을 55% 주겠다는 그게 바로 기회죠. 사실 예전에는 SK텔레콤이나 아프리카TV가 많이 떼먹었어요. 60%, 70% 떼갔거든. 근데 유튜브가 참 착한 기업인 것 같아. 55% 준대. 그러니까 이 김학 대표가 유튜버를 활용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회가 뭔지 아세요? 김학 대표랑 똑같은 나이대인 40대와 50대를 위한 동영상, 그것도 영화 콘텐츠 올린다는 게 이게 세 가지 기회입니다. 또 이분의 강점이 뭐였습니까? 김학 대표의 강점은 영화 매니아였다는 거. 두 번째, 이분의 취미가 동영상 편집하는 거. 세 번째는 이분이 원래 블로그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블로그 폐쇄했어요. 왜? 텍스트를 안 봐. 동영상을 보거든. 그래서 이분은 동영상의 콘텐츠 제작자로 지금 나가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사례고요. 아까 그 빨강 도깨비처럼 아니면은 지비침 만든 쉐리 슈멜즈 아줌마처럼 나의 강점을 활용한 기회를 활용한 전략을 만들어내 보십시오. 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나의 강점 써보세요. 선생님 여러분, 나의 강점 뭐지? 내 분야. 그 다음에 외부 환경 기회. SNS, 유튜브 이건 기회 맞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기회 요원 쓰고 강점과 기회가 결합된 SO 전략을 짜면 이게 인생 설계, 그거에 따른 재무 계획까지 같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 빨강 도깨비도 3년을 내다보고 저축한 거 가지고 창업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기회와 강점을 활용한 인생 설계 전략을 짜는 내용이었습니다.